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계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번에 취업 준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업계 분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정보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자체도 되게 경험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라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계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일본에서 취업을 할지 한국에서 취업을 할지부터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고려해야 했던 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랑 일본에서랑 같은 업계라고 하더라도 대우랑 뭐 연봉, 워라밸,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전직 회사를 옮길 때도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이랑 일본 각각 나라에서 해당 업계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워라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랑 일할 때 더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 마음이 편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일본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인턴이나 아니면 뭐 정말 학교 프로젝트 이런 걸로도 그룹 활동 해볼 수 있고 그런 성격 체크 이런 거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활동 많이 이용하셔서 충분히 각 나라에서 일하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환경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그냥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일할 때 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랑 일할 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의 성격을 고려하셔야지 그 점이 아니라 뭐 나는 한국 친구들이랑 더 잘 맞아, 일본 친구들이랑 더 잘 맞아 로 생각하시면 막상 일을 할 때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상황이다 를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개인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로움을 잘 타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뭐 한국의 친구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동네 한국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는 언어의 장벽을 되게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거면은 또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일본에서 한국인 만나서 뭐 결혼이나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시고 일본이랑 한국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자기한테 맞는 것 같은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정은 취업 활동이 시작되는 학부 3학년 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2학년 말부터, 요즘은 되게 빨라져서 2학년 말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 활동 해보고 나중에 한국에서 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취업 준비를 해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업계 분석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교육가입 분석기, 업계 분석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보통 나오는 게 비슷해서 어떤 업계가 대학생들한테 인기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 친구들 봐도 그대로 가고요. 특별한 막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갑니다. 보통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 뭐 컨설 이런 게 나오고요. 두 번째 금융,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상사, 다섯 번째 메이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각 업계에 대한 특징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업계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를 대충 구상을 머릿속에 넣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인데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업계의 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업계의 순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할 때 한 회사, 한 업계만 넣어보는 거는 너무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4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시기가 다 업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먹으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여름까지는 컨설만 넣었어요. 그러고 이제 여름에 내정을 받고 제가 원하는 회사에 내정을 받고 끝나긴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내정 안 받는다면 이렇게 해야지를 어떻게 구상을 했었냐면 가을에는 이제 금융이랑 컨설 같이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상사는 아마 가을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되면 상사까지 넣고 다음에 일본계 회사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탑4 정도를 정해놓고 시기별로 어떤 업계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를 정리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탑4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요. 탑4 정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도 서거법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그냥 보면서 아 이거는 나랑 절대 안 맞겠다 싶은 거를 걸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고려했던 점들은 일본계 회사를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 외자계라고 하죠. 외자계를 가기 쉬운 업계를 골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이라고 정한 이유는 조금 더 제 적성에 맞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꽤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직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석도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정말 직감적인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위까지 정해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두 개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당연히 연봉이나 텐슈크 다른 회사, 다른 업계로 얼마나 옮기기 쉬운지 이런 것도 다 최종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고려해서 탑4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탑4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각 업계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거 안 다음에는 첫 번째로 지망하는 회사 말고 그 탑4 중에 제일 빨리 채용을 시작하는 데부터 회사를 정리해보세요. 회사를 정리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엑셀 시트를 펴놓고 거기에 뭐 컨설 맨 제일 왼쪽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컨설 회사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컨설 회사 쫙 나열하고 예를 들어서 맨 위에는 외자계 컨설 그리고 그 밑에는 일자계 컨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컨설, 금융, 뭐 부동산, 뭐 상사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놔요. 근데 이제 그거 뭐 회사를 다 쓰는 거는 솔직히 무리고 제일 빠른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빠른 거부터 채용이 제일 빠른 거부터 적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의 채용 시기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 채용 시기 정리하는 거 진짜 상당히 힘든데 이제 몇 번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컨설 회사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몇 개 회사는 한 번 떨어지면 그 연도에는 다시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단계에서 지원을 해야 유리할지를 생각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언제 몇 번 채용하는지를 정리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채용 순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 되게 특이한 채용 방법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인데 특별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공공연하게 안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배들한테 수소문하면서 혹시 여기 특별 채용 이런 거 있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면서 찾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특별 채용이라 그렇게 막 채용 인수가 많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다 넣어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 입소문으로 찾아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트렌드인데요. X, 이전 트위터죠? X로 취업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 시기라 X로 취준 계정 하나 파시고 그걸로 커뮤니티 형성하셔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계 분석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업이 막 한 컨설만 해도 외자계 컨설, 일자계랑 외자계 합쳐서 20개 회사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넣는 게 진짜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넣어보는 걸 추천하는 게 어차피 점점 선고가 진행될수록 남는 회사가 얼마 없어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수로 때려 넣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업계 분석을 하면서 ES, 이력서 있죠? 그 이력서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파일을 잘 정리해 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봤었냐면 어떤 회사에 설명회인데 그 설명회를 가면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만의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그 엑셀 시트에는 뭐 어디 회사가 어떻게 선고를 하는지가 쫙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ES를 넣었는지 말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자기도 까먹거든요. 자기가 어떤 회사를 넣었는지 까먹진 않나? 어떤 회사를 넣었는지는 까먹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이력서를 냈는지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동기화해놓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두시고 꼼꼼히 정리와 기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업계 분석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마 마지막 단계는 여러 군데의 내정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될 때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행복한 상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제 친구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에 내정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자계 금융회사의 IB 부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금융회사의 PE펀드 회사에 내정을 받았어요. 그 두 회사 중에 어디를 갈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결정을 했을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였습니다. 그 친구의 목표는 PE펀드를 차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작의 IB 부문에 가서 다시 PE펀드로 전직을 할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PE펀드 가서 경험을 쌓고 젊을 때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목표에 맞게 그 목표에 맞게 각 회사에서의 루트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름에 취업 준비가 끝나서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또 그 업계 분석이 영향을 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업계 분석을 그 전에 얼마나 해뒀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에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일부에서는 납득 이끄노가 이까나이노가 이렇게 해서 납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취업 준비할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취업 준비할 때 여러 업계에 인턴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업계 인턴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다는 거는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컨설팅도 여러 부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략 컨설팅, 뭐 경영 컨설팅, 그리고 뭐 IT 컨설팅, 디지털 컨설팅, 그리고 파스 여러 가지 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문에 인턴에 참여를 해봤으면은 내가 어느 부문에 가장 강하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상당히 많이 느꼈고 그냥 그룹 디스커션 선고를 할 때만 해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가장 좋은 생각이 났던 좋은 전략이 나왔던 게 지금 결정한 회사에서의 그 선고나 인턴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쪽 관련으로 다른 회사 뭐 그룹 디스커션이나 인턴을 해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관심이 없는 업계라도 여러 군데 인턴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룹 디스커션을 해보면서 내가 이 주제에 강하네 정도는 알아두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업계 분석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업계와 자기의 적성의 매칭이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미 회사를 가서 실제 실무를 해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방금 제가 말한 요인들 또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업계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취업 준비 응원하고 있습니다.